네, 정치권을 키워드로 시원하게 풀어보는 김종래의 정치 내시경 시간입니다.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도 아주 흥미롭던데요. 정치인만 알아듣는 여의도 블랙 코미디 이런 거를 주제로 또 갖고 오셨습니다. 여의도에서 지금 코미디가 벌어지고는 지금 있죠. 뭐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해도 하여튼 뭐 신기록을 연일 경신 중인 그 나라인 것처럼 아주 여의도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은 저게 그 남양 특징물처럼 그 블랙 코미디가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논객인 그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의 6월 21일자 칼럼을 한번 좀 보시죠. 자, 6월 21일자인데 제가 특별히 갖고 보여주고자 하는 건 이 칼럼이 참 와닿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우리는 정녕 여기까지인가?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전방의 과제들은 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하면서 그 글 대목 중에는 시작이 정치권의 계파 싸움, 여소와대의 나눠먹기식 거래, 대기업 롯데의 경영비리, 대우조선 등의 내부 뜯어먹기, 공기업의 파탄과 구조조정, 법조비리, 영남권 신공업 결사증 이건 좀 끝났습니다만은 대학 순위 하락, 자살, 살인, 성폭행의 다반사, 근저 신문을 점령하다시피 한 사건 사고의 총집결이다. 근데 겉으로 드러난 건 말고도 안으로 골마 들어가는 보이는 문제는 더 많다. 우리 관점에서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갈등 구조를 풀어나갈 리더십의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이런 거일 때 여러 군데 리더십이 있지만 정치가 이런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정치권 자체에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으로 골마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참 도저히 정상적인 분석으로는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 그래서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참 괴롭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왜 저랬나, 배경은 어떤 것인가, 앞으로 미칠 파장은 어떤가 그런 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걸 방송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저 괴롭기도 하고 시청자분께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네. 네, 보여주시죠. 사실무근서 당지시 기성뺨치는 30세 김수민. 처음에는 뭐 사실무근이고 뭐 맹세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검찰 조사 가더니 뭐 여러 번 조사한 것도 아니고 한 번에 가자마자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 허위계약서도 작성했는데 그건 왕 사무부총장이 지시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사건에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니고 뭐 이거 하면은 언론을 무슨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더니 검찰 가서 싹 달라지는 거 뭐가 다르냐 그죠. 근데 이분이 새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에서 청년의 청년의 희망의 상징으로 비례대표 7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로 기성뺨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 대표인분이 이렇게 할 정도면 이 정당을 과연 새정치 정당이라고 해야 될지가 의심 아닙니까? 자, 그럼 우선 당장 이제 왕주현 그 사무부총장은 불러가면 다시 불러가면은 지시한 게 맞냐? 그럼 맞다 틀리다. 그래서 맞다고 그러면 그럼 당신 혼자 했냐? 아니다. 뒤에 또 다른 분이 지시했다. 또 그분 또 이제 며칠 있다 이제 검찰 수사하면 거기서 나는 당신이 했냐? 아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했냐? 저 위로도 보고했거나 승인받았다. 이거 뭐 삽시간에 벌어질 문제예요. 근데 오늘 천정배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관계자들 중에서 잘못이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응징이 누구를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정당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 예산이 몇백억이 안 됩니다. 거기서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 이걸 이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했겠습니까? 이게 아주 노회한 정치인이 아니고 초선 30대 여성 비례대표로서 스타가 됐던 분이 하는 일이 기성세대를 뺨치고 구정치를 뺨치는 거 있다는 것, 이거는 블랙 코미디 말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네. 또 보실까요? 네. 계약서 서명한 안철수 사실 아닌 걸로 보고받아.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소리예요.
이 정당과 어디와 계약을 할 때에는 정당이 대표 지인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나중에 선관위로부터 받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을 자기가 해놓고 나는 사실 아닌 걸로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하는 건지 는 모르겠어요. 예. 어? 이걸 자체를 전부 했는 동안에 어디 멀리 딴 데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때 보고받았다면 얘기가 되는데 자 나하고 어떤 회사하고 간에 할 때 내가 정당 대표로서 직인을 찍었던 이제 사인을 해놓고 나 사실 아닌 걸로 무슨 사실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지에 대해서 거의 유체이탈적 화법이라고밖에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이 일 전반에 관해서 명백하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총선 전에 보고를 받았느냐, 예. 결재를 했느냐, 승인을 했느냐 답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처벌이 되느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를 떠나서 이 일이 근본에 대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아요. 본인이 설명을 해야지. 처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의혹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몇 월 며칠 날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조사단장이 있었죠. 이상돈 의원. 예. 국회에서 김종인 대표가 그거에 사서 고생하냐고 하니까 팔자에도 없는 일을 맡았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그 말씀이 무슨 얘기가 다 대부분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간교사 결과 불파하고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으로만 돈 안 왔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위작 계약서는 누가 작성했냐? 이런 도대체 누가 지시를 했느냐?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윗선 지시받았다고 할 때 그 끝에 누가 있는지는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그런데 디베이트 의혹에 새누리 더민주는 침묵 협치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제가 갑자기 생각한다면 그 필리버스터 한 열 몇 시간 한 거 있었죠. 그게 했었죠. 그게 무슨 주제였던지. 세계 최고 기록 세웠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회의원들은 마이크를 잡거나 무대가 서면은 예. 열 몇 시간도 할 정도의 체력과 정력과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째 이분들은 어째 이번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이거 저기 어디 일본의 무슨 당 얘기처럼 모르는 소리로 하고 있어요. 예? 침묵 협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가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서영교 의원 문제도 그래요. 이상하게 다른 거는 뭐 요만한 것까지 뭐 대통령 7시간 행적을 밝혀라 왜 대통령이 사과 안 하냐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무슨 문제만 있다 하면은 안 들려 하고 있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거죠.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아하 저거는 블랙 코미디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아주 회상망측한 막장 드라마 같은 코미디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알아서 침묵의 협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다음이 그 서영교 의원 그렇죠. 얘기해 주실 예, 거죠. 예, 예. 보여주시죠. 남편, 등장인물도 많아요. 남편, 오빠, 동생, 딸. 남편은 뭐 국정감사하는 의원들한테 뭐 인사를 했느니, 뭐 오빠는 후원에 뭘 맡았느니, 동생은 5급 보좌관을 했느니, 딸은 인터를 했느니, 거기다 또 플러스 알파가 있죠. 논문 표절을 표절. 했다든가, 보좌관한테 또 후원금을 100만 원씩 받았다든가. 예. 자우자니 이 야의원의 하여튼 이 정말 눈물겨운 가족 사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족을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갑질의 여왕. 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국회를 무슨 가족 취업회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좀 해야지. 이렇게 그냥 거의 전방위적으로 하는데. 근데 이분이 국회에서 연설한 걸 보면 바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 국회의원 중에 가장 앞장서서 지적을 했던 분이에요. 감사원 누구는 특채했다, 새누리당 전 의원의 진상을 밝혀라, 이런 거에 가장 얘기했던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그럼 예. 얼마나 침묵을 금으로 알았던 더민주인지 드디어 오늘 써야 당무감사를 한다고. 당무감사. 다른 거는 그렇게 기민하게 폭로하던 분들이 이 문제가 나니까 썩 모르세죠.
그러니까 이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건지에 대해서 희망만 갖고 있겠느냐. 협치를 하라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달리 굴러갈 수도 있는 거다. 즉 이렇게 어마어마한 블랙 코미디를 양산하는 여의도 극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예. 이제 다음은 검찰 쪽에도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검찰, 이건 검찰이라기보다는 귀에 걸었다, 코에 걸었다. 검찰에 왜 저 김희욱 비대위원장 새누리당하고 권성동 사무총장 간에 이제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근데 아니 이게 13년 차이라고 그러는데 새누리 다리,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죠. 말하자면 새누리 다리에서 만났는데 제일 처음에는 내가 복귀하는데 명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그러더니 또 반발하니까 이번에는 당무를 보좌를 잘못했다라는 걸 명분을 좀 바꿔서 그다음에 뭐 유감을 표명하고. 그러니까 이 명분이라는 건 누가 봐도 대의 명분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납득이 돼야 될까? 그런데 야 이번에 귀에 건 명분, 그다음에 코에 건 명분, 그렇게 하면서 싹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법이고 뭐고 떠나서 명분 노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문제가 되면 또 다른 명분을 만들었고, 명분업자들 같아, 명분업자들. 이렇게 하는 거니 이 비대위, 새누리가 뭐가 문제가 있어 비상대책위를 만든 데서 만들어진 이 명분 노름이니까 이 비대위에 대해서 누가 희망을 갖겠습니까? 사무총장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데 그 사무총장은 무슨 대상포진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법을 전공했다는 분들끼리니까 더더욱 좀 납득이 가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상현 의원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죠. 윤상현 의원도 또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윤상현 의원은 이제 막말로 취중 막말해서 탈당을 했다가 당선돼서 이번에 복당이 돼서 제1성이 김종필 전 총재 댁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는 말씀이 JP왈 반기문 유해 사무총장은 단단히 각오를 한 것 같다. 대권에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뭡니까? 성완종 회장의 뒤를 이어서 충청포럼 회장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진짜인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들어본 건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정도가 가십이 되거나 기사가 됐던 이 윤상현 의원이 드디어 이제는 반기문 형님 쪽으로 손해를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복잡한 일 하지 마시고 좀 취중 막말부터 좀 수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뭐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 말고 수양하는 게 좀 자제하는 게 어떤가. 그런 사진 나왔다고 해서 그 취중 막말이 기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대권 게임처럼 너무 어렵고 복잡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뭘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갑자기 좀 최소 몇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한 반년도 안 지난 거 아니에요? 취중막말한 지가. 또 마침 또 김무성 대표하고 한 당에 있대요. 그다음에 한 상임위원회 잘못이 있다고 하니까 김무성 대표 말이 골짝이 돼요. 당신이 여기 주인이야? 그러는데 참 독특한 풍경들입니다. 이것도 농담치고는 좀 뼈가 있었어요. 뼈밖에 없는 거지. 이게 농담입니까? 하여튼 다 이게 또 블랙 코미디 같아요. 네. 또 보여주시죠. 이것도 이제 최근에 국회의장 새로 취임하시고 또 사무총장 취임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있는 거 아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 때문에 알려진 건 두 분 다 취임하자마자 이 사무총장은 취임하기 전부터 개헌만이 살 길이다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사실은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지금 국회 이제 활동을 잘 하도록 입법이나 민생 입법이나 생기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자를 하고 보조업무를 하는 것이지 개헌 추진본부를 차리다시피 그냥 일성부터 그냥 개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것도 별로 그렇게 정상은 아니라고 봐요. 국회의원 중에는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겠죠. 그러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논의를 잘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개헌을 이것은 무슨 뭐 사무총장 권한에 그런 게 있나도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 엉덩 같아요. 그냥 도와주는 방법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원활하게 가도록 하는 것이 본인들의 의무가 아닌가. 개헌에 앞장서려고 하지만 이거는 개헌에 옳다 그러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자기네들이 그렇게 너무 앞장서 난리칠 이유가 없는 걸 나서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개헌 추진본부를 좀 새로 차리셨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하나 남았는데요. 네, 보여주시죠. 그런데 요즘 개헌 얘기 하나도 안 하면 속된 말로 하면 좀 뭐 행세 못하는 사람 같아요. 너나 할 거 없이 나오지만 개헌 얘기입니다. 개헌. 나도 한마디. 예. 나도 밤나무처럼 그냥 나도 한마디 개헌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서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임기 단축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개헌 얘기를 하면 언젠가는 뭐 국회의원 임기가 반으로 줄던지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 임기가 줄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개헌을 하든지 간에 권력 구조를 바꾼다고 하면은 그럼 현행 임구위원들이 자 내년에 개헌하자고 하면 나 내년까지만 임기를 한다. 우선 그렇게 진정성이 있든지 차기 대통령 될 사람은 난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하고 난 나가겠다든지 예. 임기 단축 문제는 빼고 얘기하니까 그럼 뭐 그냥 아주 방송용어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벌으면 술 사주겠다는 얘기랑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거죠. 이 문제를 우선 얘기를 하고서 얘기해 진정성이 와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 오늘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 17, 18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윤평중 교수의 칼럼을 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네. 네. 보여주시죠. 공화국을 위하여 라는 윤평중 정치철학자 교수가 쓴 겁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평등한 자유시민이 주인인 공화정의 이상에서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 사회의 가득한 불행감과 박탈감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내적 위기에 있음을 증명한다. 공화대한민국, 즉 자유시민이 법치주의 안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성숙한 정치국태는 그런 힘겨운 노력의 산물이다. 이런 말들을 지금 국회에서 블랙 코미디를 양산하거나 양산할지 모르는 국회의원들은 네. 정말로 이 말을 좀 새겨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공화정의 이상이 안 된다. 이런 점을 좀 정말로 귀담아서 다음에는 그 뭐 세계 무슨 영화 무대나 어디 예술 무대에 나가서 상을 받을 만한 정말로 고품격 코미디를 보여줘야지 채플린 같이 이렇게 저질 막장 블랙 코미디나 여름에 보도록 않도록 해주시기를 아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래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